오늘 시간이 많이 줄어서 인스타그램하고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있는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 모든 분한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정하는 곳에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다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 강의 자료는. 그거 갖고 또 일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스타그램 앱을 좀 깔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원래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없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서 오늘 좀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나처럼 더워서 자켓을 입겠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제가 강의 오면서 가끔은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청바지 입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고루하게 있는 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는 좀 옷을 입는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제가 좀 더 라이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양해 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상점, 쇼핑몰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 상점에 고객들이 와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잖아요. 그게 목표가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광고예요. 근데 음악을 꺼줘야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유난히 시끄럽더라.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상점, 여기서 얘기하는 상점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오프라인 매장이 됐든이라고 보고요. 내 상점으로 고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의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것들은 물론 이제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채널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지면 내 고객들, 나에게 이제 고객들이 내 상점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유입률이죠. 고객이 얼만큼 우리 상점에 올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유입을 막 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등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가장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단지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엑스배너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집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사게 하는 구매 전환율이죠. 그러니까 들어왔어, 물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물건을 사게 하는, 통상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중에 유입되는 사람 중에 구매 전환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 이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한테 물건 팔려면 100명은 끌어줘야지 두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오프라인은 일단 내 상점에 오면 물건 살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런데 온라인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는 꼭 하셔라. 그리고 별도의 사이트로 인스타그램이 적정하다. 지금은 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잠깐 얘기했지만 커머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커머스 크리에이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을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떨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갑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그 소셜미디어 중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 솔직히 인스타그램이 좀 어려워요. 특히 남성들한테. 여성들은 조금 더 유리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만 인스타그램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요. 남성도 인스타그램으로 성공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꽤 많고요. 또 얘가 사진 기반이잖아요. 사진 기반인데 사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나 사진 잘 못 찍어. 내 얼굴 나오는 것도 싫어. 라고 하는데 글 가지고만도 성공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세 줄 좋은 단어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작은 글들을 네모난 상자에다가 파워포인트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글 써서도 충분히 내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중국 와흥을 얘기했다시피 영향력 있는 부분인데 내가 고객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그 고객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상품을 구매해주거나 내 서비스를 쓸 수 있다면 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한데 시간이 좀 짧고 해서 급하면 빠지시는 걸로 하고 제가 5시 50분까지 안 쉬고 그냥 바로 달릴게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셨던 분? 시작은 했죠. 예, 개설을 해놨던 분들 미리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인스타그램 개설해놓고 지금 팔로워가 얼마나 돼요? 팔로워 몇 명이나 돼요? 은퇴용으로 팔로워 몇 명이나 되세요? 예. 얼마 안 돼요. 제가 인스타그램 그 계정이 5개예요. 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0명짜리부터 100명짜리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관악에서 강의하다가 인스타그램 강의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인스타는 정말 어려워.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하는 과정들을 내가 다시 한번 시연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기록을 해볼게 라고 해서 한 달 전에 만든 게 한 130명짜리가 있어. 근데 그게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사례가 나오지만 설탕 없는 과자 공장이라는 데 같은 경우가 그 베이커리를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주로 주 고객이 그 작은 카페들이에요. 근데 이게 마진이 안 높은 거야. B2B다 보니까. 그래서 마진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고객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거를 뭘로 했냐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얘네들이 이제 포장도 예쁘게 하고 그 잘 사진 찍히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진 찍힌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시뻘겋게 막 부글부글 끄는 거 있잖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예뻐야 돼, 데코레이션이. 그러면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진 찍혀져서 공유되어지면 내 상점에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진 찍는다. 그리고 공유되어진다라는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디자인이나 형태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그 담당 여자 사장이었는데 사장하고 이사가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소품 팔고 하면서 지금은 한 6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저 만났을 때 2,000명 됐거든요.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6만 명 되면 그걸로 지금 매출이 꽤 늘어나고 수익도 꽤 늘어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처럼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200원 이상 가면은 자격을 획득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달에 테스트 할 때 보면은 그거 딱 키는 순간에 한 300명은 들어와요, 기본으로.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찐팬은 아니라는 거지. 내 찐팬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하고 한번 티셔츠를 파는데 9명이 들어와서 7장을 샀다고 했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유입이 작은데 네이버에 켜놓고 1시간 동안 있으면 5, 600명 왔다 가는데 그 5, 6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가는 사람 없다면 구매 전환율이 한 명도 안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 포털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고 카카오가 작년에 올 초에 그립을 샀어요. 4천억에. 그래서 이제 그립이라는 그립, 소스라이브라든가 보고 같은 앱 기반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들을 크리에이터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역이 진행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이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영역이 이 영역인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공동구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상당량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품들도 다양하고요. 뷰티, 육아, 음식 등등이 있고 유튜브도 짧은 영상들 지난번에 뽀뚜뚜처럼 2분 3분짜리 아니면 유리하다 같은 여성분처럼 2분 3분짜리 영상으로 상품을 계속 올려놓고 밑에 링크를 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쿠팡 파트너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써. 그리고 이 물건은 밑에 쿠팡 파트너즈에 쭉 리스트를 놔줘요. 그래서 그 물건은 여기서 산 겁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즈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영역들도 유튜브에서는 존재해요. 수익,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죠. 최근에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차박이나 캠핑하는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아가는 특히 여성분들이 혼자 가서 캠핑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캠핑 치고 일종의 먹방이에요. 자기가 요리해서 먹고 혼자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철수하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인데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협업인지 회사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여성인데 그래도 팔로워도 좀 되고 그리고 조회수도 꽤 돼요. 영상도 잘 찍어요. 혼자 찍는데 잘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프라이팬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오 밑에 이제 자막이 아니라 이렇게 자막이 아닌 글을 써서 옆에다가 아이오젠 23인치 냄비, 프라이팬 아니면은 냄비 같은 거를 요리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아이오젠 무슨 요리 그리고 옆에 버너가 있으면 아이오젠 버너. 결국은 아이오젠이라는 제품은 캠핑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블로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품을 팔 때 노골적으로 이 상세 페이지 그냥 갖다 놓으면 블로그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상세 페이지 보는 거는 쇼핑몰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에 여성분이 캠핑을 이렇게 즐기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그 제품이 뭐라는 거가 녹아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매장을 찾게 된다면 아이오젠이라는 제품을 찾지 않을까? 저 이미 아이오젠이라는 제품이 머릿속에 박혀서 여러분 다 이러고 있어요. 아이오젠에서 돈 받은 적도 없어. 근데 이렇게 박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 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옷가게에서 아침에 옷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수 팔고 아니면 디퓨저 팔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영역들의 플랫폼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소셜 채널들을 하나의 마케팅 채널로서 나한테 유입시키는 채널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저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건데 얘는 내가 오랫동안 내 찐팬으로서 고객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똑같죠. 팔로워가 없으면 답이 안 나와. 팔로워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전 홍보를 상당히 열심히 해야 돼요.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품을 킬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품을 광고할 거야. 우리 일기 때도 이제 저하고 멘토링의 멘티분이 그런 것들을 몇 차례 해서 좀 재밌는 수익들을 얻어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뮤추얼 오라서 진행하는 거 보니까 사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빵을 팔았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그 사전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사전 홍보는 마케팅 채널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중에 방송이 나서 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유튜브에 재생산되어져서 내 상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상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세로로 돼서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짧게 잘라서 릴스, 그러니까 숏폼이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으로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 같은 데 올리면은 그거는 내 유튜브에 기껏해야 조회수가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쇼츠는 확 뜰 수 있어요. 몇만 명, 수십만 명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초상권 때문에 항상 제 걸 씁니다. 이게 다 제 인스타그램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일 처음 해야 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가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셜 도구가 인스타그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50대. 밴드 제일 많이 쓰고. 네. 근데 어쨌든 20, 30대는 사실 우리 아들하고 지난번에 식사하다가 아들이 그러던데 MZ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아세요? 몇 대부터 몇 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MZ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잡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Z세대는 16세에서 26세까지예요. 그리고 M세대가 26세대에서 36세까지야. 그러니까 20년을 묶어놓은 거야 하나로. 그런데 요새 3개월만 지나도 세대차 하지 않아요? 3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세대차 하지 않아요? 아니 쌍둥이도 세대차 한다며 요새. 그러는데 20년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세대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20대와 30대들이 주로 쓰고 있는 소셜 채널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입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대체적인 추세는 영상과 인플루언서입니다. 영상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도구하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부분. 인플루언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내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가 상품을 살 수 있다면 내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가 내 서비스를 쓸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매출 향상,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프로필을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은 관심과 소통에 물론 소셜 미디어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얘는 관심 기반의 커뮤니티예요. 아까 루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심 기반이라고 바라보는 입장.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할 거야, 이 사람을 계속 관심 있게 볼 거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누군지 알아야지. 누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꽤 모아서 한 2, 3만 명을 한 1년 채 안 돼, 한 6개월 만에 모았대요. 여성분인데. 그래갖고 공동구매도 하고 그래서 한 4천만 원씩 한대요. 한 달에 공동구매로.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자기는 비공개로 놨었대. 친구들하고만 소통하려고. 장사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노출의 시대라는 책이 있다고. 뭐냐면 지금의 현 시절은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노출시킬 것이고 어떻게 세분화시킬 것인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평균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세분화돼 있어서 그 세분화된 영역에 내가 어떤 영역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STP 전략을 정할 때 세그먼테이션, 타켓, 포지셔닝을 정할 때 좀 명확했거든요. 지금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페르소나는 29살짜리 직장인 혼자 사는 직장인 남자야. 거기에 타겟을 맞추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복잡해지는, 아니면 더 세분화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옛날에는 이 학교 다녀, 회사 다녀, 우리 동네야, 내 아파트 단지야, 그냥 친해졌어. 근데 지금은 그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면요, 소셜에서 만나서 그냥 같이 어울려. 진짜 필요하면 어떤 모임에서 그냥 만나서 어울려. 왜냐하면 목적지향적인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들을 가져가는.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눈팅할 거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쫓아갈 거야라는 부분들을 정하는 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들이 프로필 세팅입니다. 프로필 세팅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그 인스타그램에 나는 그럼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건데 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 상품만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이거 좋아할까요? 실제로 안 좋아합니다. 내 손이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히는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데, 얘를 그냥 땅에다 놓고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보다는 더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의류 아니면은 뭐 화장.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일본의 인스타그램인데 노인이세요. 되게 노쇠하신 키도 작고 조그만 부부야. 근데 부부가 매일 둘이 그냥 서서 찍어. 앉아서 찍든지. 의상만 바뀌거나 위치만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봐. 그리고 이게 저 일본 잡지에 나와가지고 제가 접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컷 세팅을 하면은 그 컷 세팅에 맞춰서 계속 가는. 그 남성분 어떤 거 봤는데, 그 20살짜리 남성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옷 입은 것만 찍어서 올려요. 얼굴 안 나오고 밑에만. 근데 그것도 또 쫓아서 봐. 왜냐면 요새는 과거와 달리 이제 패션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컨셉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컨셉은 오로지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에서도, 제품에서도, 서비스에서도 컨셉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잡혀야 그 제대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 쫓아가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계정의 컨셉은 뭘까? 내 계정에, 우리 계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제품에 컨셉은 뭘까? 라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들이고요. 아까 눈팅한다고 했는데, 컨텐츠 보고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있잖아요. 과연 내 컨텐츠를 보고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제가 제 5개 중에 한 사이트에 이렇게 팔로우되는 어떤 여자 사장이 있는데, 그 여성 사장분이 속옷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 사장이 관종미도 있고 뭐 아니면 끼도 있는 거야. 사실은 몸매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어지는 그 속옷을 입고 사진 찍고 올려요. 자기 계정에. 저 되게 존경스러워요. 자기가 자기 상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브랜드를 알리고 있고 자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미모에 아니면 속옷에 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분의 성실성에 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의 것들은 신뢰가 간다, 믿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숏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0초 이내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틱톡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그러고, 페이스북에서는 왓츠라고 하는데, 숏폼들이 요새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간단한 거. 우리들이 앞으로 광고를 해나갈 때라도 숏폼으로 광고를 해나가는 거. 숏폼은 유리한 게 뭐냐면 15초에서 30초짜리 30초 이내 내외의 영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음악이든 뭐든 다 들어가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야. 다른 거는 저작권 위반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독도함을 탔었는데, 독도함 안에서 공연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 그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음악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저작권 위반이야. 시니어 모델 학교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같이 시니어 모델들하고 워킹하는 것들을 찍었는데 거기 나온 음악이 들어가서 저작권 위반이야. 근데 걔를 쇼츠로 30초로 쪼개했을 때는 저작권 위반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음악 산업에서는 틱톡 같은 릴스 같은 것들 때문에 음악 저작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그게 다 저작권 위반이 돼서 수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작권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 업계나 이런 데가 좀 반발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이든 쉽게 만들 수 있고 내 상품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쭉 지나가면 이런 거 들고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으면 30초예요 그냥 그거 올리면 돼. 거기다 글 하나 써서 올린다든가 그러면은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등록하기가 쉬워지죠.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컨텐츠 제작 능력이에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경쟁력의 첫 번째가 콘텐츠 제작 능력이야. 두 번째가 브랜드를 알리는 거고 세 번째가 마케팅 능력인데 어쨌든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매력적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많이 빨라져요. 시간이 전달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내 상품이 구매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제가 얘기하는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기타 모든 소셜 활동의 최고 뒷단은 판매입니다. 구매. 그래서 구매 동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을 나가요. 인플루언서.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타맘이라는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대 육아 교보제를 팔았는데 150개를 팔았대요. 1000명 있을 때 저기 공동구매를 해서 그리고 지금 한 4만 명 되는데 월 1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동구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여기 인천 콘텐츠 코리아 랩에 그 멘토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앤틱하고 주얼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얼리를 요번에 그 할로윈데이에 맞아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현재 1000명 되는데도 공동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단 하나를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가지고 1000명 정도 모았으니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겠다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영향력들이 저희들이 그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평생 살면서 창업 목적을 한 번을 해야 돼. 이제는 고령화 돼가고 세상이 크게 발전하면서는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소 어떤 식의 형태든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이 브랜드화되지 않으면 내 브랜드가 좀 더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창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내가 소상공인으로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퍼스널 브랜딩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나는 뭘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그 안에 나는 어떤 걸 팔 거고 어떤 걸 할 거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정해진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수익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가능한데 저게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 중소기업이라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덜한 부분인데 저희들 같이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퍼스널 브랜딩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을 때 내 상품, 내 상호 그리고 이제 내 서비스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할 건데 보통 그 저희가 그 키워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블로그를 쓰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을 하든 오픈마켓에 등록하든 키워드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 저희가 키워드를 쓸 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적어놓은 키워드들은 되게 큰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라 그러나 되게 검색도 많고 글도 많이 다닌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이 되게 많아. 그리고 발행된 것도 되게 많아. 그런 키워드 쓰면 안 돼요. 돈만 들어. 근데 검색도 적어. 그리고 발행된 블로그라든가 발행된 글도 적어. 이러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인천 맛집보다는 미추홀 맛집이 낫겠죠. 미추홀 한식 정식집이 미추홀 맛집보다는 좀 더 명확하겠지. 그렇죠? 미추홀 해장국집이 좀 더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키워드들을 만들고 또 그 키워드들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블로그에서 할 때 강의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익형 블로거.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뭐냐면 그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뭐 몇 원씩 들어오는 그 광고에 거기 포스트에 있는 그 배너를 눌렀을 때 광고비가 들어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업체가 협찬을 요구하는 아까 그 배너 캠핑처럼 업체가 협찬을 요구하는 한 1, 2만 명만 되면 협찬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찬을 통해서 광고 수주를 받는 그래서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 협찬 받으면서 돈도 조금 받든지 아니면 그 글을 써준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수익형 블로그가 있는데 그 수익형 블로그의 기본은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수익이 돼. 그리고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블로그는 그쪽 영역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소상공인들의 블로그는 어떤 거냐면 키워드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수만 명이 들어와도 수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실제 구매 전환이 가능한 하루에 50명만 들어와도 돼. 근데 진짜 내 상품, 내 서비스, 나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키워드가 있는데 누가 찾아 들어왔는데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서 막 돌다가 뭐 누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필요해서 내 상품이 필요해서 내 서비스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 하루에 10명이면 돼. 그 중에 5명이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다면 5명이 내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게 낫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를 설정할 때 이 해시태그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게 되는데 해시태그를 할 때도 여기는 좀 큰 건데 뭐 강릉 여행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 강릉 커피 여행 그럼 좀 더 목표가 명확해지잖아요. 아니면 강릉 경포대 여행 그러면 경포대 지역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좀 더 세분화된 영역의 키워드들을 잡아나가는 것들 해시태그를 잡아나가는 것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 사이트에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지 한번 검토해보는 것들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 피드라고 그러는데 피드에 이렇게 쭉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마케팅 도구 중에 하나가 리그램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리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의 피드 콘텐츠를 내 걸로 가져오든지 누군가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리그램은 앱에 가면은 리그램으로 치면은 뭐 엄청 많아요. 저기 구글 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에 가면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남의 거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의 거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마케팅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 근데 컨텐츠는 없어. 그러면 그 컨텐츠의 컨셉을 내가 채울 때 남의 걸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내 걸 채우는 거야. 이해 가세요? 남의 거에 가서 보고 걔 그 링크를 카피해서 나중에 저기 있으니까 카피해가지고 저 리그램 앱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걔가 내 피드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의 거가 내 걸로 오는 거죠. 이 사람께 내 거에 오는 거예요. 리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리그램 이벤트라는 걸 소상공인들이 씁니다. 어떤 거에 쓰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전시회라든가 박람회에 가면 자 우리 여기 전시대 우리 상품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그 태그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식당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하나 줄게요. 뭐 선물 하나 줄게요. 이벤트
해보셨어요? 그 식당 가면 하세요. 그 소주 한 병 공짜, 콜라 하나 공짜인데, 자기 거 있으면 그거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무조건 해요. 저희 아들이 기겁을 해요. 그 짓 한다고요. 그래서 그 콜라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그거 한다고. 왜 하냐 그거는.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찍어서 올리는 게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못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송합니다. 이 상품이 되게 좋은 건데 이 상품의 사진을 내 마음대로 찍다 보면 이제 우리가 박람회 가나 전시에서 사진 찍다 보면 올린 거 보면 좀 엉망이야. 올리고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나 내용을 제대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내 PD에 올리고요. 자, 내 거 퍼가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30여 명이 내 걸 퍼갔어. 1000명짜리, 10,000명짜리, 500명짜리, 100명짜리.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내 걸 퍼갔으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어요. 그 10,000명이 내 걸 볼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드가. 이쪽에는 550명밖에 없어. 그래도 50명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퍼갔으니까. 이때 리그램의 이벤트라고 해서 그렇게 퍼가고 링크 알려주면 추첨해서 상품 줍니다. 이랬을 때 내 정상적인 컨텐츠를 내 고객들이 갖다 뿌리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확장성이 되게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이벤트로 쓸 수 있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하나는 내 콘텐츠를 소상공인들이 뿌리게 하는. 찍어서 해시태그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내 거를 이거 이제 일시적으로 하죠. 내가 이제 신상품이 막 나와가지고 브랜드를 막 뿌려야 되겠어. 매장이나 이런 데서는 찍는 건데 막 뿌려야 되겠어. 그런데 나는 상점이야. 뿌릴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온라인에다 홍보하는 거지. 리그램 이벤트 합니다. 상품 이런 거 줍니다. 이럴 때 이벤트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 매장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찍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상품이 등장했는데 박람회도 없어. 손님들을 고객을 만날 기회가 없을 때는 내 거에서 포괄이 하는 거죠. 그럴 때 리그램을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돋보기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일축 짐벌이거든요. 싸요. 3만, 4만 이런 거 들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들고 다니게 돼. 그러니까 이제 영상 같은 거 혹시나 발생해서 이벤트가 있으면 찍겠다고 싸고요. 네, 막 들고 다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저기 핀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하고 휴대폰에다 해놓으면 저기 있어도 내가 여기 써둔 데 들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넣고 일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발행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같이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야 돼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릴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릴스가 릴스 영상이나 쇼츠 릴스가 만들어지면 걔를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고요. 걔를 틱톡에도 올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든 이런 상품 이런 거 쭉 찍어서 그냥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30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거기다 탭이 달아서 올리고 그래서 릴스에도 올리고 쇼츠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 게시판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려서 글 몇 줄 써서 올려놓는 그렇게 해서 원소스 멀티 유저로 소상공인들은 모든 접점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채널들을 다 확보해 놓는다. 대표가 직원 거 말고요. 대표 걸로 다 확보해 놓는다.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맡겨놨는데 직원 퇴사하잖아요. 되게 황당한 경우들 많이 겪게 되세요.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디 안 주고 나가요. 그리고 아이디 주더라도 남의 거야.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연동돼 있잖아요.
그 휴대폰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에 연결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걸로 있다가 뭐 직원 걸로 있다가 막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해킹 당해가지고 이상한 짓 당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원서스 멸치주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팔았던 갈바닉 그 마스크팩인데 제 거였는데 이렇게 상품을 태그해 오면 예를 들면 물론 이제 페이스북을 거쳐서 오지만 내 쇼핑몰로 이동한다. 이게 제품 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샵을 연동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키면 그 상품을 등록하려면 사람 태그하기만 있어요. 그렇죠? 사람 태그 있죠. 근데 내가 샵을 연동해 놓으면 밑에 제품 태그도 잡힌다. 그럼 내 제품은 이렇게 태그해 놓는 거죠. 그 예를 누르면 내 스마트 스토어로 옵니다. 상품 살 수 있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대기업의 샤넬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 밑으로 나오고 퍼지게 나오거든요.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 사진인데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상품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상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 이제 누구냐면은 누굴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저 아이디. 네? 오징어 게임 정우영이에요. 2천만 명이야. 저 정도 되면 그 축구 베컴이 영국인가요? 축구 선수 중에? 베컴이 재작년에 600억을 벌었는데 600억 중에 400억이 인플루언서 활동이었답니다. 옷 입고 차 타고 뭐 하는데 옷도 받고 차도 받고 다 받고 돈도 받는 거야. 정우영은 지금은 이제 옷만 입으면 다 돈이에요. 저게 이제 인플루언서 영향력인 거지. 정우영이 그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저게 몇 명이었냐면 몇만 명 안 됐었어. 지금 이 숫자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2,200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은 인스타그램은 관심사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들이 프로필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함께 해볼 겁니다. 우리가 계정은 10개까지 만들 수, 제가 아까 계정이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까지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이 있어요. 근데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저기 5개가 있는데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만들어 쓰는 부분들인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브랜드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명이라든가 브랜드명이라든가 상표명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관심사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샤넬이나 나이키는 가능한데 우리 집에 그 큐바트나 뭐 저기 제가 하는 위드아트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분이 그 속옷 하신다는 분도 본인 이름으로 해. 개인 계정으로. 그래서 개인 계정은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작년에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나온 게 멀티 페르소나.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계정들을 드러나는 데가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틱톡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다른 형태의 페르소나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들을 정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 관심사가 예를 들어 제가 밀리터리 덕후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장품에도 관심이 있어. 그리고 운동도 해. 패션에 관심이 있어. 이거를 하나로 모아놨을 때는 잡탕이야.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관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쪼개서 쓰면 돼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 거, 회사 거, 그리고 저기 사업하는 거, 뭐 저기 제가 뭐 사업 준비하는 거 이렇게 나눠놨고 왜냐면 그게 하나로 섞였을 때 잡탕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멀티 페르소나로서 10개까지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눠놓으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다. 신경 많이 안 쓰면 어느 한쪽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하나 성공시키고 서서히 옮겨가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 잡탕이라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계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상호, 상표, 브랜드 등등을 통해서 가져가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하기가.
작은 업체들은 할 수도 있지만 저 끝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설탕 없는 과자 공장, 브루클린 없는 그 쟤네들 설국이라고 해서 저 친구들은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 케이스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브랜드 계정보다는 대표이사의 계정이라든가 그 대표가 가져가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내가 운동기구를 팔아. 근데 운동기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캠핑용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산용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딩 자전거에 관계되는 거 있어. 그럼 내가 자전거 타는 것들, 자전거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내 그 브랜드나 아니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면 되는 그런 식의 개인 계정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그 대표분들이 먼저 하는 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마 그 이미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어디선가 연락이 올 거예요. 광고하자고 홍보해주겠다고 그렇죠? 끊임없이 와 연락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키워드도 몰라 내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속성도 몰라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맡기게 되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빨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회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80~90%는 사기야. 좀 적게 보면 7~80% 사기예요. 잘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제대로 하는 업체들. 그런데 그 제대로 하는 업체들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업체들을 상대하게 되면 당해요. 그냥 그들은 여러 핑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핑계들을 안 당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돈을 잃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잃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계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직원한테 맡기는 한이 있더라고요. 직원한테 맡기더라도 도대체 방향을 알고 맡겨야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대표들께서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 계정에서 시작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공동구매라든가 아니면 판촉 행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내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상품의 속성,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대표이사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은 링크를 하나밖에 못 붙여. 그러니까 다른 URL,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URL을 넣으면은 블로그도 그렇고 밑에다가 넣거나 페이스북도 그렇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유일하게 저기다가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어요. 링크를 딱 하나. 그래서 하나 넣는데 거기다가 우리 상점만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상점만.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블로그를 연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멀티 링크를 하는 서비스들이 무척 많이 나왔어요. 꼭 얘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걸 찾아 쓰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포크링크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인포크링크가 제일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설치를 하면 이렇게 그 맨 위에 링크를 누르면 쭉 내가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건 뭐냐면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라이브 커머스 할 때인데 제일 위에다가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그 싸게 파는 제품 내가 지금 당장 파는 상품을 여기다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쇼핑몰, 블로그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상시적으로 있는 거고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는 이벤트 상품들을 맨 위에 올려놓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맨 위에 링크를 누르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링크. 그 링크를 멀티 링크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벤트 얘는 계속 수정하면 되니까 저렇게 계속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하나의 링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번 인스타를 한번 딱 열어보실래요? 각자.
인스타그램에 자기 프로필로 한번 봐주세요. 자기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는 거. 그러면 거기 그 링크는 하나밖에 추가 못 되겠습니다. 아무 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맨 앞에 프로필. 하나 사이트, 웹사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링크라고 적혀 있는 거. 네, 딱 하나밖에 링크 추가 또는 웹사이트 추가로 돼 있어서 하나밖에 추가하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하나의 링크를 이렇게 멀티링크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계신 분들은 인포크링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가 뜰 거예요. 컴퓨터에서. 인스타그램.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링크는. 네. 그때 그 링크는 멀티링크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생성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인포크링크 치시면 가입하셔서 뭐 그냥 간편 가입이 되니까 거기서 편집해서 그 자기 링크, 자기 그 URL을 멀티링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편집에 프로필 편집에 가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이름, 설명, 링크. 그렇죠? 프로필 편집에 가보시면 프로필에 가서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름의 관점을 이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영문한 거. 영문으로. 저기에다가 자기 이름만 들어가야죠 대부분. 여기 이름에 맨 편집 들어가면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에 다른 거 넣으신 분들, 글을 더 넣으신 분들. 어떤 거 넣으셨어요? 회사명. 그렇죠, 회사명. 맞습니다. 저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앞서 프로필 세팅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프로필에 보면은 이름 밑에 보면 그 자기 프로필을 쭉 적게 돼 있어.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정체, 저 맨 앞에 거는 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적어놓은 거야. 두 번째 거는 대장장이야.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걸 쭉 적어놨어요. 프로필에. 이름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이에요. 모델 자기. 네 번째는 강사야. 자기가 강의하는 일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프로필 설명에 뭐 제대로 적은 거 거의 없을 것 같아. 그쵸? 적어놓은 거 없죠? 거의. 저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 상호, 아까 브랜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자기의 내용들을 좀 적어놔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나의 관심사. 캠핑이면 캠핑, 자동차. 그렇게 해놔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강사네? 모델이네? 이건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브랜드 카페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적어놓는 겁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들 인스타그램이요. 저희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멀티페르소나라고 그랬잖아. 나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릴 거야. 그거 다른 하나 만들어 쓰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나를 노출하기 위한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이 뭔지, 내 서비스가 뭔지, 내 제품이 뭔지를 프로필에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해시태그를 넣어서 검색될 수 있게. 그것들을 이번 주말에 꼭 만들어 보세요. 아니 채널을 기껏 만들었는데 그 채널이 죽어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 아까 제가 그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저 이름이 키워드입니다.
이름이 키워드예요. 제가 저기다 창업 마케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내 이름도 쓰고 창업 마케팅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걔가 인스타그램에 창업 마케팅이라고 치면 먼저 제게 떠요. 자,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누군가가 검색을 해, 내 이름을 검색하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성함하고 상호명 넣었다고 했잖아요. 성함, 상호명, 내가 하고 우리 회사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저기 30자까지 가능하거든요. 정확하게 33자까지. 그거를 그 칸티기만 해서 점 찍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칸티기만 해서 쭉 늘어놓으면 얘가 다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름 하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를 네이버 검색해서 저기 뭐 예를 들어 하승범 검색하면은 인스타그램 메뉴에 딱 떠요. 나를 볼 수 있는. 근데 내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아는 상호, 내가 아는 브랜드, 내가 알고 있는 상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나의 특징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저기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쳐보세요. 자기 이미 등록돼 있었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앞에 인스타그램 마크가 뜨면서 하나가 뜰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기 이름이 노출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특징들을 갖다 놨어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SNS, 강사, 황캡틴, 자기 이름 이런 식으로 33자까지 가능하니까 쭉 써놓는 것들이죠. 그러면 얘가 검색에 기본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스타에서도 검색이 된다. 저기 네이버에서도. 자기 인스타그램이 네이버에서 검색되시는 분. 해보시면 검색이 돼요, 네이버에서.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에다가는 자기 키워드를 넣으세요. 근데 이게 그 몇 번 고치다가 보면은 막혀요. 2주 이내에 못 바꿔. 그러니까 노트나 같은 데다가 쭉 써보시고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팅 밑에 프로필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든가 링크 추가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을 멀티링크를 통해서 좀 더 보관한다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놓으셔도 세팅은 완벽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고쳤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름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들로 만들어낸다. 키워드를 통해서. 프로필은 좀 더 명확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해내고요. 멀티링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샵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블로그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공동구매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메뉴에다 공동구매 상품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멀티링크에다가는. 그러면서도 멀티링크 아닌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따로 따져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이제 보면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해시태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키워드인데 가능하면은 자기 키워드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가 위드아트인데 위드아트라는 키워드를 계속 넣어요. 나 혼자만 넣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젠가 그 브랜드를 누군가가 위드아트가 궁금해서 검색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상호, 내 브랜드, 내 쇼핑몰 이름을 계속 넣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내 거가 되겠는데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키워드는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블로그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키워드는요 만드는 게 아니고 찾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요. 블로그 할 때.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찾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겁니다. 자기 걸, 자기 고유한 것.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때는 밑에다가 언더바 넣어서 그 좀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꾸준히 내 거, 이게 이제 한 3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큰 키워드를 넣어놨을 때는 내게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강의라는 게 있으면 강의라는 거는 수백만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수백만 개 중에 몇 개 노출될 강의 그거는 되게 적어. 그런데 여기가 청운대 강의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청운대 강의로 내가 해시태그를 놔뒀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나하고 연결돼 내 것이 노출될 확률도 상당히 높을 건데 중요한 거는 청운대 강의를 검색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 그 몇 명한테는 내 거는 노출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일종의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다양한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검색할 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계속 키워드라고 해서 검색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강조할 때 세 번째가 분류입니다. 내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내가 그 게시판에 올리는 컨텐츠들을 분류할 수 있잖아. 이거는 캠핑이고 이거는 캠핑 중에서도 이거는 차박용이고 요거는 텐트에 가는 거고 요거는 요리하는 거고 요거는 식량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린 그 컨텐츠들을 관리할 때, 분류할 때 그래서 검색할 때, 강조할 때, 분류할 때 해시태그를 주로 활용을 해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위치 태그 가능한 하고 제가 청강대에서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청운대라고 해시태그를 다셔서 그 안에서 검색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 코엑스에서 제가 저게 술인데 지금 갑자기 저 술 아시는 분? 요새 저희 그 아들이 술에 빠져가지고 막 양주들을 집에다 이렇게 사놓고 조금씩 제가 훔쳐먹다가 걸려갖고 며칠째 되게 혼났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술 많이 먹는다고 그 우리 아내가 제가 술 먹다가 걸리면은 그거 이렇게 뺏어가지고 집에서 술 먹지 말라고 뺏어가지고 싱크대에 버리거든요. 근데 아들은 냉장고에다가 당당히 넣어놔도 손도 못 대.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 갖다가 이제 이거 아들 거라고 막걸리 갖다 놓고 이거 아들 거라고 하면은 아내한테 며칠 전에 혼났어요. 걔는 이 술 안 먹어. 막걸리 이 브랜드 안 먹어.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뜯어서 싱크대에 버린다고요. 예, 그냥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태그하는 게 있어요. 여러 명이 사진을 찍게 되면 사람 태그를 통해서도 공적으로 이러한 태그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런 거를 통해서 내 컨텐츠를 유입을 시키겠다는 거야. 내 걸로 사람들이 좀 와달라. 그리고 저 태그를 하면은 얘가 상대편한테 알림이 가요. 태그를 하면 내가 이제 우리 그 수강생분을 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그한 사람한테 알림이 가. 그럼 알림 가니까 얘가 뭐야? 그러고 누르면 그 사람이 다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 소셜에서 가져가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방문이야. 사람이 많이 와야 돼.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하는 것들이 지수에 잡혀요. 방문이.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블로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체류 시간이야. 그럼 머물러 있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할 때 서로 이웃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웃 함부로 하면은 체류 시간을 확 줄여.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 블로그에 평균 체류 시간이 52초밖에 안 돼요. 52초. 근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서로 이웃 막 해놓잖아요.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이웃이 그 체류 시간이 제일 작아. 마케팅으로 막 연결되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통상은 한 1, 2분 가야, 저 같은 경우는 4분, 5분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야 네이버가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인스타그램이 얘는 사람들이 관심 있고 호기심 있구나. 얘가 읽어주는구나,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의 노출도를 더 높여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그를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도 내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들어와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면서 머무르는 그 짧은 시간들이 결국은 알고리즘에, 물론 이제 얘가 노출되는 거는 관심사 기반으로 노출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사라는 게 내가 좋아요 태그 달아야 그 사람 피드에 내게 떠요. 그래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팔로워하는 게 지금 한 1000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상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먼저 뜨게 하려면 그 반응이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럴 때 이렇게 사람 태그가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제가 봐서는 소품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소품일 수밖에 없는 게,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아까 제가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로 이웃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사람하고 서로 이웃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 내가 관심사 있거나 나하고 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고 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서로 찾아보고 이 사람 서로 이웃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인스타그램을 딱 키잖아요. 키면은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야. 김 카스트로 뭐 이러면서 막 외국 애들 막 와서 달라붙고 부업한다고 막 달라붙고 마케팅 막 달라붙고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1000명의 집회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들, 제가 좀 성질이 더러운가 봐요. 전철타고 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 2, 3일에 한 번 그런 사람들 오면은 다 팔로우 취소해요. 다 삭제해버려.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제가 그 6,000명 있다는 데 있잖아요. 6,000명 있다는 데는 한 3분의 1은 더 될 것 같다. 반은 될 것 같다. 반은 나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관리 안 하고 그냥 알았던 거니까 김카스트로 1, 2, 3, 4부터 수백 명이 들어와 있을 거고 막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막 들어와 있을 거고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업 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인스타그램으로 도는 거는 공동구매라든가 판매, 판촉 활동 등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관심사 기반이 아니잖아. 진짜 나하고 호흡할 수 있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 사람들은 소용없다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좋아요 해주고 글 한번 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요 해주고 글을 써줬으니 나 와서 또 팔로우 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쌓이고 늘어나면 공동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협찬도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유튜브는요 1000명만 돼도 협찬 들어와요. 1000명만 돼도.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좀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상품을, 우리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협찬해달라고 줄 게 아니라 내가 키우면 되잖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사님도 협찬하셨어요? 네? 강사님도 협찬하셨어요? 네. 맞아요. 보시면 저 일기 때도 그랬는데 화장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하시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거 하는 거 같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도 협찬 한번 해봤어요. 먹는 거. 그게 이제 브랜드 컨텐츠로 처음부터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 아들하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본은, 제가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심이라고 했어요. 관심과 소통. 관심과 소통이 있으면, 제대로 된 찌펜이 있으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을 때 판매되어질 확률이, 그러니까 구매로 전환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동구매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2만 명 가지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2만 명이 안 되구나, 17,000 얼마 정도 되는 친구가 공동구매 진행하는 거 보니까 월 한 4천 정도 한대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넘어가야 4, 5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까타만 같은 경우는 4, 5만 명 가지고도 한 1억 한다고 보니까 파는 상품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창업자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어울리는 상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도 나는 한다. 왜냐하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멀티 유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다양하게 활용될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스타그램 쇼핑에서는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태그가 붙어요. 상표에. 최근에는 이제 이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거고 이게 그 조그맣게 제품 태그 로고가 떠서 배를 누르면 밑으로 쭉 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제가 위드아티 하는 건데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저렇게 샵을 연동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제 페이스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페이스북 여러 개 하고 막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등록을 할 때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링크를.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거를 링크를 붙이고 페이스북 샵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얘를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 연동을 합니다. 페이지를.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코코젤리 팔 때인데 이렇게 태그가 떠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그랗게 이렇게 뜨는데 예전에 이렇게 떴거든요. 저렇게 떠요. 상품이. 그러면은 바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경우가 이제 최근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D2C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기네 샵에 이렇게 상품들이 쭉 늘어서면서 사진 찍은 태그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등록을 시켜놓고요. 걔를 누르면은 내 샵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접근도가 좀 더 나아지겠죠. 인스타그램에 예쁜 부분도 있는. 근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찍는 것들 있잖아요. 보다는 사람 손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데코레이션 되는 거. 그 우리가 저작권 그 쇼핑몰을 하다 보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상품을 이렇게 백지 이런 데다가 놓고 사진 찍잖아요. 그랬을 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 나무 사진을 찍었어. 우리 과수원 거야. 라이브 커머스 하려고 쓰는데 막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그걸 갖다 써. 이건 내 사진이야. 그랬을 때 저작권으로서 강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사과를 땄어. 그래서 여기다가 접시도 놓고 커피 주스도 놓고 이렇게 놓고 데코레이션을 찍어. 그거는 저작권이 내 거야. 확실하게.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거는 개성이 있어야 돼요. 사진에. 그래서 저렇게 찍는 사진들은 저작권으로 물론 이제 저거는 저작권의 이슈를 걸리는 게 아니라 상표권의 이슈를 걸죠. 상대편은. 근데 가능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진 찍을 때는 그 카메라로 그냥 찍어도 되니까 그 손이라도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앤틱 찍는 거 보니까 자기 모습 뒷모습이라도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들이 조금 더 소통하기가 뭐 저작권일 수도 있지만 소통하기가 더 유리하고 유용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자기 얼굴에 자신감 없고 노출되는 거 싫다 그러면 뒷모습도 좋고 손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여하는 그 사진 그러니까 이거를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여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들을 제작해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태그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 뿐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상품이 등록이 됐을 경우에 거기서 바로 구매가 되어지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구매가 되어지는 영역으로 쇼핑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한 단계 건너가는데 앞으로는 그 안으로 집어넣는 자기네 거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조만간 2, 3년 안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가 계정을 충분히 키워놓고 있다면은 쟤를 하나의 쇼핑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은 블로그 마켓이라고 있는데 블로그 마켓 혹시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블로그 마켓 아세요?
블로그 마켓은 뭐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은 안 되고 제가 법인으로 한번 해보니까 법인은 안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블로그 마켓을 활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록페이 같은 걸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별다른 제재 없이 손쉽게 쇼핑몰을 운영을 가지고 그 어디 우리가 프리마켓 같은 거 갔을 때 이거 구매하세요 했을 때 옆 사람한테 그냥 SMS로 확 날려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SMS 누르고 거기서 결제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를 안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건을 사겠대.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사겠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블로그페이의 URL을 SMS로 보내주잖아요. 그 SMS 누르면 바로 결제로 가요. 떠요. 신용카드 결제로. 그러니까 바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3.4%가 뛰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쇼핑몰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D2C라는 게 유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옛날에는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나 뭐 이런 것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 써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았어. 근데 이제는 내 쇼핑몰을 하겠다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의 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신사. 자기네 몰로 다 모는 거지. 내가 플랫폼을 안 가는 대신에 너 내 거에 오는 거에 광고하는데 내 거에 오는 대신에 플랫폼에 주는 돈을 너희들한테 포인트를 줄게. 라는 영역의 B2C가 기본인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 옆에 잠깐 쳤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올리버 여성분이 블로그 인플루언서야. 근데 화장품을 뷰티 블로거야. 유명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자기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팔아. 이거 되게 쉬워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 화장품 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장품 사면 99%가 마케팅 회사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 화장품은요 100개든 1000개든 소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한국 콜마, 한국 코스메틱에 가면 다 해줘. 그리고 한국 콜마나 코스메틱에 가면은요 최근에 사이트가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고 신청하는 데가 생겼어. 이제는 100개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특수 만들어서 내 상표 붙여서 그냥 팔면 돼 그냥. 이제 이런 때 이런 것들은 내 상표로 파는 거니까 D2C로 파는 거죠. 내 쇼핑몰에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거 여담인데 저기 미인 대회 아까 모델분 제가 아는데 그분하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미인 대회를 한대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미인 대회 하면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광화문광장에 막 저거 퍼레이드 했던 거? 그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나이 든 거다.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되면은 막 그 카프레이드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카프레이드도 막 그랬어요. 그 저거 난 모르는데. 미인들 젊으셔서 그랬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분을 만났더니 무슨 협회 사무총장이셔. 그런데 이분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세계 국제 무슨 미인 대회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수상을 해서 그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카퍼레이드도 하고 난리가 났대. 그런데 그들 대상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대, 사업을. 그래서 그랬어. 그 여자 이름으로 화장품 브랜드 만들어. 가능한 일이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저 되게 화가 났어요. 이거 돈 받고 컨설팅 하는 건데. 술 먹다가 헛소리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와이즐러라고 하는 면도기 아세요? 그 와이즐러라는 면도기인데 우리 도로코 면도기는 그 미국의 그 쉐이브 뭐더라? 거기에다가 공급을 해줘.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와이즐러라고 해서 한 60% 차지하기 적인데 그 면도기인데 얘도 D2C예요. 자기네 몰에서만 팔아. 그리고 그 도로코는 미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 업체들이 하는 건데 거기는 구독 경제 한 달에 몇 개씩 보내주는 뭐 이런 것들로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능하면 이제 브랜드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도 그 릴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숏폼들 짧은 영상들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면 컨텐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이 컨텐츠로서 계속해서 활용되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고, 릴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들기 되게 쉬워요. 15초에서 30초짜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저기 지난번에 수업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우리 저기 저쪽에서 회식을 하면서 올렸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벌써 4층이야. 조회수가. 물론 그게 이제 내 그 수익하고는 관계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들인데, 제가 최근에 그 광화문 갔더니 4층 곳이 돌아다니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있길래 그거를 찍어서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그 반나절 만에 25,0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려졌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애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애들이 있으면은 요새는 콘텐츠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진 찍는 부분들. 그 최근에 그 제가 그 여성 배우 중에 이시영 배우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애가 똑부러질 것 같고 뭐 이렇게 뭔가 명쾌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틱톡에 우연히 보니까 틱톡에 영상이 되게 많이 뜨던데 거기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어떤 남성분하고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찍더라고, 틱톡 짧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인가 뭔가를 이렇게 샀는데 이 이시영 배우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먹은 거야. 두둑에 맞지. 사진도 찍지 않았는데 먹었다고. 그런 것들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이벤트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쇼핑몰로서의 영향력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를 좀 해나갈게요. 왜 하나? 라는 목적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목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시켜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소비자는 누군지 좀 더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어떤 계정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꾸준히 PD의 양이 계속 노출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보이는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내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 앞서도 뭐 사업가 기업가정에서 했지만 우리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피벗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변해, 정책도 변해, 정치도 변해, 기후까지도 변해, 다 변해. 근데 내 상품은 안 변할까? 내 사업은 안 변할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서비스를 혁신시키든지 변경시키든지 변화시키는 부분들의 노력들은 계속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콘텐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콘텐츠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의 유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000명의 아까 얘기했던 김 카스트로 말고요. 1000명의 내 진짜 팬이 있으면은 1000명이 됐을 때, 제가 요번에 그 멘토링하면서도 엔틱 쪽하고 주얼리 쪽 하는데 1000명이 딱 되는 순간에 공동 구매 해보셔라. 단 한 개를 팔았어. 그러면서 시도를 하는 것들이죠. 내 상품을 이게 먹힐 건지 해보면 나올 거야. 아 이렇게 할 때 안 먹히네. 그럼 그 다음에 바꿔보는 거지. 그 컨셉이나 이벤트의 형태를 공동 구매에 올리는 상품을.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내 팬이 생길 것이고, 내 팬이 생기면 1000명이 2000명 됐을 때, 2000명이 3000명 됐을 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해시태그는 내 해시태그는 계속 만들어낸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에서 그 중요한 역량들이 뭐냐면 시리커 모델을 만드는 게 컨텐츠 제작 능력이에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협찬이나 광고를 얻어낼 수가 있어.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적 브랜드를 내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수익화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 판매 역량입니다. 실제 어떻게 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판매를 해서 수익화를 시켜서 매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인스타그램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카페에 보면은 그 강의 자료 부탁드린다는 창이 있어요. 그 창에다가 그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메일로 인스타그램 강의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저기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저기 상품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두 개의 계정을 써서 제 거 하나 쓰고 회사 걸로 하나 쓰는데 회사 상품이 한정적이에요. 저희는 양 수제품이어서 근데 계속 올릴 수가 그 변형을 해서 아니요, 상품 하나 등록해놓고요. 사진 찍어서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계속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도 쓰임새가 그 테이블에서 올려놓고 찍을 수도 있고 야외에서 찍을 수도 있고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그렇죠. 다양한 장소나 다양한 시각에서 찍은 상태에서 그 링크 달면 됩니다. 그래서 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절도 틀릴 수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를 수 있고요. 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거를 딱 회원가입을 했더니 뭐 추천인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검색 기반으로 내가 검색을 해서 뭘 찾고 하는 건가요, 인스타그램? 예. 아 원래 뭐 자료 같은 거 뜨는 거 없이. 네. 아.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은 하승범이라고 치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팔로우해 드릴게요. 팔로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제 생각인데 여기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자기 계정을 알려서 날 팔로우 해주세요. 서로 마팔하셔서 최소한 여기 이렇게 한 4~50명이라도 마팔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오늘부터 본인이 만든 인스타그램을 단톡방에 올리세요. 올라오면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서로. 그래서 팔로워가 좀 생기고 거기 컨텐츠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활력이 생기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것도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팔로우 서로 해주세요. 여기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맷이에요. 포맷이. 우리들끼리 먼저 단톡방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했던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해나가면. 그걸 다시 그냥 놔두고 내리지 말고. 내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쭉 해나가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피벗이 뭐 이제부터 바꾸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몇 팀 한번 촬영하는 것도 좀 할 건데 제가 가져가는 게 송출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가져가는 걸로 안 할 거예요. 그 센터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 카메라 놓고 하는 거 가지고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쇼핑 두 개 가지고 한번 하는 것들을 시연해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블로그 필수, 인스타그램 가능하면 해라.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내 물건을 파는데 홍보하는데 마케팅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좀 더 확장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소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능하면 노트에 적어서라도 전체 소셜은 다 가입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